오늘 기획하라. 지은이 피터 홀린스. 오늘 불러오는 방법을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풀었으니 꼭 끝까지 듣고 행동으로 옮겨주세요. 노벨상 수상자인 수학교수 존 내쉬는 영화 뷰티풀 마인드에서 나는 운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것들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은 믿는다. 고 했습니다. 과학자 브래드 왓슨은 운의 방정식을 공식으로 정의했는데요. 운이란 업보에 겸손을 더한 후 욕구의 행동과 능력, 기여, 축복을 더해서 곱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와이즈먼은 제8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운을 불러오는 행동 패턴을 10년에 걸쳐 조사했습니다. 그는 운의 작용을 관찰하기 위해 실험을 했는데 참가자들에게 특정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하라고 했지요. 그리고는 참가자 몰래 커피숍으로 가는 길에 돈을 놓아두었고 커피숍 안에는 유명한 사업가를 앉혀두었습니다. 실험 결과 스스로를 행운하라고 자부한 청년은 커피숍으로 가는 길에 돈을 발견해서 주머니에 넣었고 커피숍에서 자신이 주문한 음료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유명한 사업가와 우연한 대화까지 나누고 있었습니다. 반면 스스로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던 청년은 떨어진 돈을 받고 지나갔고 커피숍에서도 혼자 차를 마신 후 조용히 나왔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했지만 각 개인의 사고방식에 따라 돈을 줍기도 하고 돈을 받기도 했던 거죠. 결국 운 좋은 사람들의 특성은 늘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있고 전반적으로 모든 게 다 괜찮다는 태도를 취하며 느긋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한 곳만 집중해서 보지 말고 뜻밖의 가능성에도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당신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허락하기만 한다면 말이죠. 운 좋은 사람의 두 번째 패턴은 직감에 귀를 기울이는 특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본능적 직감을 따라감으로써 기꺼이 모험을 즐깁니다. 불운한 사람은 대체로 그 행위가 괜찮을 것으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석마비 증상을 앓지요. 분석마비란 어떤 아이디어나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생각을 많이 하느라 민첩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황을 너무 철저하게 조사하고 난 다음에 행동할 때는 이미 기회는 물 건너 가버린 경우입니다. 직감이란 우리의 육체와 두뇌가 수세기 동안 축적된 경로로 시뮬레이터되는 자동 감지 장치입니다. 그래서 예감과 직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지요. 우리는 이것들에 잘 귀 기울여 행운을 잡아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중퇴한 후 충동적으로 서예 교실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세리프체와 센세리프체를 배웠고 그 후 10년 동안 전혀 써먹을 일이 없었죠. 그 후 매킨토시 컴퓨터를 디자인할 때 다양한 폰트를 사용해 여백 공간을 배치했는데 당시에 혁명적인 시도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말했죠.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미래를 내다보며 인생이 가진 각각의 점들을 연결시키는 게 당연히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뒤 뒤돌아보니 그 각각의 점들이 연결된 것이 아주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니 당신 삶에서도 그 각각의 점들이 미래에 서로 연결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무언가는 믿어야 해요. 당신의 직감, 운명, 삶, 업보, 무엇이 됐든 말이죠. 운 좋은 사람들은 낙관적이고 늘 최선의 결과를 기대합니다. 와이즈먼은 이런 낙관주의가 운 좋은 사람들에게 투지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이런 믿음은 웬만한 것에 인내하게 하고 인내심은 탄력과 회복력을 구축하고 상황이 불리할 때에도 여유를 갖고 목표를 고수하며 여유와 느긋함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올 때까지 잘 버티게 합니다. 요약하자면 운이 좋은 사람의 세 가지 특성이란 쉽게 말해 복권을 사서 기분 좋은 느낌과 여유감으로 당첨을 생각하고 당첨되지 않더라도 전혀 실망하지 않으며 다음 기회를 노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행운이란 준비된 자가 기회를 만났을 때 생기는 것이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의 말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의 특성의 첫 번째는 외향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외향성은 바깥 세상에 열렬히 개입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운이 따르는 것으로 여겨지죠. 외향적인 사람은 누구에게나 말을 쉽게 붙이기 때문에 흥미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더 자주 얻게 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릴 때 지극히 활기를 띠고 어느 모임에서나 생기를 내뿜습니다. 일단 외향적인 사람은 말이 많고 노출이 더 많이 되므로
기회의 횟수가 내향적인 사람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루에 한 명 만나는 사람보다 10명의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더 행운에 근접한다는 말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의 두 번째 특성은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험을 기피하지 않고 두려움과 불안의 관점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자신에게 찾아온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닫힌 마음을 가진 이들이 절대 하지 않는 일들을 그들은 도전합니다. 운 좋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예민하거나 까탈스럽지 않고 묻어낸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불안, 신경과민, 시샘 등이 낮은 사람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예민하고 경계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운이 다가오기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행운을 누리기 위해서는 노력과 느긋함과 세상과 편하게 어우러지는 성격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운에 관해서만큼은 여유와 적절한 균형과 개방성, 차분함, 외향성이 필수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운 좋은 사람의 특징은 낙관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성공할 것처럼 행동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절대적으로 위험 부담도 높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보다 훨씬 사건 사고도 많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훨씬 행운도 많이 생기죠. 이건 어쩌면 필수 불가결하고 당연한 결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용히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오래오래 사느냐, 다이나믹하게 행운도 만나고 사건도 만나고 사느냐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비행기가 추락할 미미한 위험성 때문에 다른 세상을 만날 기회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권을 사지 않으면 100만 달러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 손발을 묶어버리면 우리는 기다리는 멋진 일들을 모두 놓치고 말지요. 행운은 그날 그때 그것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두 팔을 걷어붙여 일을 맡고 용기를 내어 데이트를 하고 처음으로 기회가 왔을 때 행동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행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내지요. 그것을 알아보고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은 당신 몫입니다. 늘 신비로운 방식으로 목소리를 냅니다. 만약 우리가 늘 비행기가 추락할까봐 걱정만 하고 있다면 우주의 소리를 보고 들을 수 없습니다. 행운은 그 순간순간을 붙들고 두려움이 당신의 앞길을 막지 못하게 할 때 잡을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마음을 차분히 하고 여유를 갖고 주변을 둘러보고 기회가 왔을 때 잡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운이 나에게 오는 법입니다. 오늘 하루도 놓치지 말고 행운을 꼭 잡으세요. 행운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구독하신 분은 오늘 행운이 함께 하실 겁니다. 장작불이었습니다. 오늘도 행운을 마구마구 잡아당기는 신나는 하루가 되세요.